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으로 전국이 급격히 얼어붙었죠. 현역 의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오전부터 동시에 열릴 예정이었었는데요.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로 시작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선임기자 모시고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인사청문회에 앞서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의총을 열었는데 아직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면은 뭔가 좀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자유한국당이 이제 의원총회를 오전 9시 반부터 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문회가 자유한국당 없이 그 청문회를 하기에는 이제 대단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가 끝나면 이 청문회를 재개하기로 하고 오전에는 청문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고요. 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오전 내내 그 상당히 그 경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인사청문회를 보이콧을 할 것인지, 아예 들어가지 말지, 아니면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 문재인 정부 어떤 인사의 어떤 난맥상이라든지 이런 점을 강조하는 것이 더 전략적이다. 뭐 이런 두 가지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고 하는데요. 지금 정우택 그 원내대표가 이제 마지막 지금 발언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있으면 자유한국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뭐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뭐 협치 파괴 피켓까지 들고 지금 의총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이제 청문회 자체는 들어갈지 말지 이거 조금 있다가 이제 발표가 있으면 알게 되겠군요. 지금 보면은 김부겸 행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이기 때문에 지금 열리지도 못했어요. 네. 예. 일단 보이콧을 한다고 하면 청문회 자체가 과연 열릴 것인가 열리지 못할 것인가 이제 봐야 할 것 같고요. 이제 상임위원회는 일단 출석 과반수가 출석해야지 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의원인 경우에는 좀 과연 열릴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을 수 있죠. 보이콧을 계속 하게 되면. 근데 사실 뭐 만약에 지금 현행 법적으로 보면 인사청문회 보면 법적으로 청문회 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20일 이내에 청문회 열도록 청와대에서 송부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20일 이내에도 열리지 않으면 또 11일 또 내에서 또 재송부 요청을 해요. 그래서 보이콧을 하더라도 임명하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건 협치 아닙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뭐 일단 협치를 물 건너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막 폭거란 얘기까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추경이랄지 아니면 정부 조직법에서도 사실 협치의 가능성이 뭐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제 오늘 청문회부터 굉장히 파양을 걷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굉장히 전국이 완전히 이제 냉랭하게 들어갔다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뭐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전체적으로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까지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청문회 자체 들어가긴 할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저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들어가자는 의견이 좀 우세하지 않을까. 물론 지금 상황으로 보면 워낙 이 반대 입장이 강해서 보이콧할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보이콧을 아예 자체를 보이콧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명분이 없는 거죠. 오히려 들어가서 후보자에서 검증을 하고 검증을 해봤는데 전혀 이 사람은 적격자가 아니다 하면서 걸러내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부적격 의견을 다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하기 때문에 보이콧하면 결국 국민의 어떠한 동의를 얻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곧 입장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김광삼 변호사 전망이 맞는지 잠시 뒤면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김영춘 후보자 청문회는 뭐 시작하자마자 정해가 됐고요. 도종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자유한국당에서 유일하게 염동열 의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했는데요. 각 당의 반응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강행하면서 저희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청문회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청문회에 대한 여러 가지 비효율성 등에 대해서 지금 의총을 하고 있는 관계로 여러 의원님들 다소 차질이 있겠습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다시 청문회를 개최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하고 그 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된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를 대표해서 위원장님께서 정부 측에 이러한 일이 적어도 우리 상임위에서는 있을 수 없다 하는 점을 분명히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요구를 하고
인사 검증을 상임위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저희 국회의원들의 의무입니다. 국민을 대신한 의무인데 이런 의무를 김상조 위원장의 임명과 연계시켜서 정상적인 인사청문 진행을 이렇게 참석도 안 하시고 계시는 게 정말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는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우리 교문위 소관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어떻든 그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임명한 것은 대단히 좀 유감스러운 일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는 하지만은 우리 지금 도종환 후보자는 국민 시인으로서 아주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고 또 19대 국회의원 또 20대에서는 우리 상임위에 간사 의원으로 또 활동을 아주 훌륭하게 해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자유한국당의 의총이 마쳐질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도종환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제 한 10분 정도 이런 의사진행 발언이 진행이 됐는데요. 염동열 의원만 유일하게 또 참석을 해서 정회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결국 이제 정회는 받아들여진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 이제 유일하게 오늘 청문회에서는 이제 염동열 의원이 참석을 해서 이제 정회를 요청했던 것이고, 예. 아시다시피 이제 행안위 같은 네. 경우는 아예 잠깐만요. 참석을 못했던 거죠. 예,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총회가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비리 백화점과 소위 불공정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말이 더 맞을 이런 분을 위원장으로 선정했다는 것은 앞으로 국회의 청문회를 무용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국회의 청문회 무용론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의 논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이렇게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 또 소명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서 의혹도 해명되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강행하고 하는 것은 지금은 어떤 민심에 의해서 이것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또 시간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결국은 소위 부메랑이 돼서 이 정권이 앞으로 이 장관 후보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저는 부메랑으로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청문회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그 청문회의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또 소위 국회에서 도저히 부적격자라고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했을 때는 이제 그게 상응하는 책임을 문재인 정부가 져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오후에는 청문회에 그럼 복귀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오늘은 제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도 승인을 해주셨는데 오후에 오늘 예정된 세 개의 상임위원회는 오후에 저희들이 청문회에 참여하겠습니다. 참석하지만 김상조 후보자의 선정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함께 또 지금 3명의 후보자에 대해서도 보다 강도 높은 청문회가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또 청문위원들도 그렇게 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게 들어가기로 결정하셨는지? 그러니까 양비론이 있었잖아요. 보이콧 얘기도 있었고 청문회를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이제 그 청문회에 그래도 들어가게 된 결심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지금은 이제 또 그 청문회를 전체를 거부했을 때 이것은 지금 김상조 후보자 한 사람을 보고 이것을 결행했을 때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우리가 이제 요 다음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까지 또 임명이 강행된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대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선 오늘 예정된 청문회는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일반적 얘기고 또
앞으로의 향방에 따라서 보다 강도 높은 대처를 생각해 내서 진행해 나가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전략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앞으로 전략적 계획이라고 하면 국회의사 일정에 대한 전면적인 보이콧도 포함이 되는지. 그거는 지금 밝히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좀 전략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건지를 미리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적정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시고 승인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럼 다른 의원들 의견을 좀 받은데 대표님이 제안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청문회를 참석하지 말자. 참석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촌이나 그런데 나가실 계획은? 장애투쟁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은 결정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기까지입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일단 김광삼 변호사의 전망이 맞았네요. 보이콧은 하지 않겠다. 오늘 오후에 예정된 이 세계 청문회는 일단 참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일단 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지금 인사청문회 이제 시작이 불과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낙연 국무총리 이제 그 후보자가 이제 임명됐지 않습니까? 예. 그건 표결에 의해서 이제 당당히 된 거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김상조 후보자가 이제 처음으로 임명 강행한 케이스거든요. 네. 그런데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어떤 결정적인 흠결이 발견되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론도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겨우 한 명을 갖다가 임명을 강행했다고 해서 그것까지 보이콧하는 것은 사실 명분에 맞지 않죠. 그리고 그 부분이 국민이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향후에 인사청문회를 한번 두고 보면서 하자. 그래서 강경파의 목소리가 좀 줄어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런데 뒤에 강경화 후보자까지 이제 임명이 강행이 되면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대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오늘 그 의원총회에서도 사실 보이콧하자는 의견과 예. 그리고 장외 투쟁에 나서자. 그리고 반면에 이 청문회에서 좀 더 이제 강하게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더 낫다. 뭐 이런 의견이 상당히 팽팽히 맞섰다는 건데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제 전략적으로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강경화 후보자가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강경화 후보자까지 만약에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는 더 높은 이제 투쟁의 수위를 높이면서 이 야당으로서 어떤 존재감을 보여주겠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상 그 보이콧하는 거 말고는 뭐 별다른 그 수단이 없거든요. 예. 그렇지만 또 보이콧할 경우에는 이 청문회 장이라는 것이 야당으로서는 그야말로 이 장관 후보자의 어떤 흠결을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어떤 인사가 잘못된 부분을 이게 확실하게 이제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뭐 좋은 선전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강경화 후보자의 임명 강행도 사실 상당히 좀 점쳐지는 그런 상황인데 예.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아예 그 청문회 남은 청문회들을 다 보이콧할지는 저는 조금 의문을 제시하는 뭐 그런 입장입니다. 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참 난처한 상황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김상조 위원장 임명과 관련해서 굉장히 그 발언 수위가 높습니다. 오늘 아침엔 뭐 위장 협치 쇼였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조금 전에 들으셨겠지만 이제 불공정거래위원장이 더 맞을 분을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발언 상황 그 수위가 굉장히 셉니다. 그런데 청문회 뭐 시작하기 전부터 그랬다고 예. 보고요. 근데 뭐 이미 허니문은 끝났단 말은 뭐 아주 일찍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협치, 특히 자유한국당과 이제 협치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까 이동호 우리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지금부터 보이콧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 상황에서 왕따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 결국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앞으로 어떤 설득적 협치는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하고만 대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청문회는 같이 가면서 어떻게든지 견제는 이제 비판을 하면서 자유한국당 특히 제1야당으로서 어떤 존재감을 좀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계속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한다랄지 아니면 모든 거에 이제 반대를 하면 그 자체 사실 자유한국당에도 제가 별로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 추경안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죠. 그게 애기우리가 한 50명 되거든요. 근데 애기우리 50명 중에서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합치면 과반수가 넘어요. 네. 그러면 추경 통과하는 데는 문제 없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어떤 예산 건건 또 예를 들어서 법안에 있어서도 물론 우리 선진화법이 있긴 하지만 예. 또 그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형 정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제1야당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작이 불과하기 때문에 일단 여당에서 맹공격을 퍼부으면서 가는데 단지 비난만 한다랄지 아니면 발목만 잡아서는 결국 자유한국당이 지금 지지도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이걸 또 지지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인사청문회랄지 추경 예산이랄지 정부 조직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마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7월에 전당대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전당대회는 어떻게 치르고 나야지 좀 뭔가 정립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판단해 볼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이 이제 보조를 맞출지 아니면 각자 다른 뭐 노선을 갈지 이것이 관심인데요. 바른정당 내에서는 조금 목소리가 엇갈리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일단은 청문회에는 분명히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이제 확고하게 지금 밝히고 예. 있거든요. 청문회는 일단 참석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걸로. 자유한국당하고는 좀 결이 좀 다른 거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뭐 강경화 후보자라든지 뭐 이런 그 김상조 후보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네. 의견이 조금씩 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는 강경화 후보자를 에 대해서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해줘야 된다.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야당 내에서도 좀 결이 다르고 다만 이제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예. 전반적으로는 다 이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반대 입장입니다만 이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비교적 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비교적 또 좀 호감을 가지는 것 같아 보여요. 옹호하는 입장이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야당 내에서도 어떤 단일 대우를 형성하기보다는 의원들마다 이제 각각 그 의견이 다른 것 같고 특히 국민의당 예. 같은 경우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한 찬성하는 의견이 한 30% 정도 있는 것 같고요. 반대가 네. 한 70% 정도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야당을 어떻게 보면 이제 각계격파하면서 어떻게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 보이는 네.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김상조 후보자 임명 강행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은데 지금 각 당별로 말씀하신 대로 당별로도 의견이 다르고 당내 소속 의원들끼리도 좀 의견이 다른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바른정당 추후영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죠.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한 질주, 국회 무시다. 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5대 원칙을 지키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뭐 때문에 있는 것이며 국민검증이라는 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대통령께서는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흠집내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높은 도덕적 수준까지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5대 비리 원천 배제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네, 5대 비리 그 원천 배제를 지켜라 이렇게 거듭 지금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어쨌든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뭐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 공약을 약속을 네. 지켜라 이렇게 지금 야당에서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5대 비리 그 배제 원칙은 뭐 가급적 지켜 나가긴 하겠지만 그 사안에 따라서 뭐 어떤 좀 정도의 차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제 정상 예. 참작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뭐 한 10년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한 뒤에 10년 동안 하지 않았다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를 들면 이 이제 기준이 지금 국정기획자문이나 이런 데서 지금 그런 데서 논의가 지금 이제 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예. 이제 조대엽 그 노동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가 2007년에 음주운전하고 이제 10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의견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여야 간에 이제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이제 확실하게 좀 제시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지금 야당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어쨌든 그 지금 야당도 결국은 이제 이번에 정권이 교체돼가지고 여야가 이제 뒤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언젠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에 이런 어떤 저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가지는 뭐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 예. 근데 5대 비리 원천 이 배제 원칙이 어떻게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뭔가 좀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일부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입장 표명을 다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이제는 수없이 이 얘기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5대 배제 원칙은 맞지만 현실성과 좀 맞지 않다. 네. 근데 야당에서 끊임없이 좀 요구를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직접 얘기를 했고요. 또 대변인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김상조 네. 공정거래위원장 임명할 때 보면 임명장을 주면서도 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약간 흠집내기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청와대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이 자체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결정적 흠집도 없을 뿐 아니라 또 여론도 굉장히 임명을 네. 해야 한다는 게 높고 그다음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할 일은 다 했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청와대 정무라인을 통해서 계속 설득을 했었고 또 추경과 관련된 시정 연설 때도 이제 막판에 국정 공백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했었고 예, 국회도 방문을 했고 그리고 청와대에 초대해서 소통도 상임위원장들과 예. 식사도 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우택 원내대표한테 전병헌 정무수석이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 더 기다려야 하냐. 그러니까 국회에서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런 대답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으로서는 할 일은 우리가 설득을 비롯해서 모든 걸 다 했다. 그리고 지금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단순한 흠집내기다. 이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아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네. 이제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금 청와대가 이렇게 정면 돌파 카드를 선택한 건 그 지금 잠깐 김광삼 변호사님 언급을 해주셨지만 지지율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지지율이 한몫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것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어쨌든 뭐 아시다시피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80% 전후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압도적 지지를 이제 보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그 김상조 예.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이 됐죠. 김상조 후보자나 아니면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도 임명을 해야 된다는 뭐 흠결이 비록 있지만 임명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상당히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예. 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수세적으로 이 전국을 끌고 가기보다는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야당이 그 계속 그 발목 잡기 한다는 이제 그런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그 장관 임명도 장관 그 내정도 계속 이제 연쇄적으로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야당의 전선을 흐트러뜨리는 뭐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야당이 이제 계속 그 이런 부분 이런 그 후보자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청문회를 통해서 흠집내기를 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발목 잡기라는 어떤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좀 고려한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풀이가 됩니다. 예. 청와대는 어제 이제 김상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서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지금 더 큰 외관은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지 이 여부 아니겠습니까? 사실 금쪽 같은 시간으로 보면 이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가 더 어떻게 보면 급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마 청와대에서 철회할 뜻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전혀 없는 것으로 예, 보입니다. 일단 예. 6월 29일 날 한미 정상회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2주 남짓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그걸 준비하려면 시간적으로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청문 채택 보고서가 오늘까지 마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아마 적어도 10일 이내에 재송부 요청을 해야 하는데 그 기간도 굉장히 짧게 할 것 같아요. 이걸 기다리지 않고 예. 그렇죠. 하루 예. 이틀 만에 재송부 기일을 정해서 요청을 하고 안 됐을 때는 아마 임명을 바로 할 가능성이 크다 봅니다. 강경 후보자 같은 경우는 특히 청와대에서 이제 현실적 이유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이랄지 G20 정상 회의도 있을 뿐 아니라 지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거기다 대고 만약에 철회를 했을 경우에 새로운 인물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럼 새로운 인물을 찾았다 하더라도 또 시간적인 것이 엄청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주 청와대에서는 강력하게 임명할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러다가 이제 윤병세 외교장관이 같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청와대에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박근혜 정부의 외교 안보 수장들이 어떻게 보면 새 정부의 첫 그 한미 정상회담인데 여기에 동행하는 것, 이 모양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런 상황이 온다면 상당히 예. 어색하고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야말로 이제 코드가 다른 그런 인사고 더군다나 이제 윤병세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별명이 오병세라 그래가지고요. 예. 박근혜 정권 5년 내에 그 외교부 장관을 한 인물입니다. 예, 그렇기 굉장히 때문에 유례없는 일이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박근혜 정부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장관인데 예. 그런 장관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이 사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겠죠. 예. 그런저런 이유를 봤을 때 그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아시다시피 또 강경화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첫 그 여성 그 외교부 장관인데다가 또 비고시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강경화 후보자를 포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할 움직임이고 이 강행을 하게 되면 전국은 더 꽁꽁 얼어붙을 테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협력할 수 없다. 경고성 입장까지 표명을 했는데요. 이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만일에 임명을 강행을 한다면 협치를 구도를 무시하고 앞으로 협치는 안 하겠다는 그 대통령의 그 자세로 판단하면서 앞으로 정부와 여당과의 협력하는 역할에 저희들을 또 그렇게 기꺼이 응할 수가 없고 동행할 수가 없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의당이 지금 어떻게 보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건데 강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강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추경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유한국당의 보조를 맞춰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국민의당이 아시다시피 이제 40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야말로 이제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만약에 강경화 후보자의 어떤 임명을 강행한다고 했을 때는 예. 어쨌든 앞으로 이제 남은 추경안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라든지 그리고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임명을 강행할 수가 없고 국회 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회 표결에서 국민의당이 그 김희수 후보자에게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네. 상황도 이제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어쨌든 국민의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를 당론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김희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북 정읍 출생이거든요. 예. 호남 출신이고 아시다시피 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기 때문에 모처럼 호남 출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나왔는데 그거를 당론으로 반대하는 데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민의당이 어떻게 그 전략적 선택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과 계속 보조를 맞추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좀 어쨌든 정치적 지형으로 봤을 때도 어려움이 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당이 사안별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그 여당과 보조를 맞추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과 보조를 맞추고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자유한국당과 다 보조를 맞추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뭐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추경부터 해서 앞으로 계속 전국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보면은 공재광 평택시장인가요? SNS 글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를 당부했는데 공 시장은 자유한국당 소속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자유한국당 소속 그 평택시장인데 예.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이 부분을 이제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예. 부탁한다. 그 이유는 이제 역대 전직 외교부 장관하고 예. 많은 국민들께서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론으로 봤을 때 전 총장도 예. 지지 선언을 한 그렇죠. 바람에 여론으로 예. 봤을 때 강경화 후보자는 임명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좀 반대하는 여론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얼마 전에는 좀
그 여론이 좀 반대하는 여론이 좀 더 많은 그런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만 예. 최근에 이제 그것이 좀 뒤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재광 평택시장이 그런 여론을 반영해서 결국 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이 인준에 좀 협조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을 표시하고 있는 건데 공재광 시장 같은 경우는 전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그 전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예. 상당히 어떤 정무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그 그렇군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어떤 여론을 무시했을 때는 오히려 그 이 보수 정당들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아마 그런 점을 우려한 뭐 그런 의견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시 청문회로 좀 돌아가서요. 오늘 오전에는 파행을 겪었지만 자유한국당이 오후 청문회는 참석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제 열릴 예정인데 현역 의원 원래 검증은 조금 같은 의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좀 쉬웠다. 그래서 쉽게 지나가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국이 맞물리면서 좀 어려운 상황은 됐어요. 일단 뭐 이전에 뭐 28전 28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28번에 걸쳐서 현역 의원들이 나왔는데 국회의원 출신들이 청문회 나오는데 낭만 사례가 이제 한 건도 없다는 거죠. 예. 그런데 사실 그 이전에 이제 김상조 후보자랄지 강경화 후보자, 뭐 이낙연, 뭐 김희수 그런 이제 청문회 전에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격성 글이 많이 나왔어요. 예. 더 야당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좀 오히려 약간 없었다가 이 청문회를 앞두고 이제 임박해서 좀 약간 어떤 의혹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만은 이전에 어떤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쉽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는 예상을 하는데 이게 또 약간 틀린 점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강경화 후보자를 만약에 임명을 강행한다랄지 또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화살이 오늘 치러지는 후보자들에게 가지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걸 또 예측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당 자체도 뭐 국민의당은 좀 약간 논조가 막 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나머지 야당들은 뭐 의원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말로만 그런 것인지 실질적으로 호락호락하지 않고 청문회에서 짚을 것은 짚고 넘어갈 것인지 그건 이제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슈퍼 수요일이 될지 그냥 수요일이 될지 뭐 오늘 공세 방어를 좀 다 들어봐야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때보다 야당이 좀 공세 수위를 높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임명 강행한 뒤에 바로 그 다음 날 치러지는 그 청문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야당의 공세가 이제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료 의원에 대한 그 청문회는 지금까지 뭐 상당히 좀 비교적 부드럽게 진행됐고 아까 뭐 유성엽 그 교문위원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도종환 후보자에 대해서 아주 호평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할 정도로 상대 정당 소속 그 상임위원장이지만 그렇게 호평을 할 정도로 동료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 뭐 지금까지 공격을 상당히 좀 자제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번도 낙마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그 나온 그 4명의 후보자 현재 국회의원인 4명의 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치명적 흠결은 현재까지 뭐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물론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뭐 불거질 가능성을 뭐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그게 왜 그러냐면 다 4명 다 지금 그 지역구 의원들이거든요. 지역구 의원들은 당내 경선에서도 어떤 도덕적 흠결이 있으면 걸러지게 되고 또 본선에서도 또 상대 정당 후보와 그 치열한 그 접전을 펼치다 보면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이 걸러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번 국민에 의해서 선택을 받으면서 어떤 도덕적 흠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지금까지 그 어떻게 보면 한번 이제 세탁을 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크게 더 어떤 뭐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상당히 지금까지 뭐 드물었기 때문에 이번 경우도 아마 비슷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일단 오후에는 이제 후보들의 뭐 자질과 함께 또 의혹 검증도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지금 뭐 도종환 후보자, 김부겸 후보자, 김영준 후보자 오후에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어느 후보자에게 가장 그 치열한 질문이 오갈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도종환 후보자에게 좀 치열한 질문이 오갈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일단 뭐 62번이나 걸쳐서 교통법규 위반한 게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전용차로 위반인데 대부분이 그런데 이렇게 도 후보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용차선이 7인승도 다닐 수 있는 곳인지 알았다. 그런데 사실 처음에 7인승으로 해서 적발이 됐을 때
그때 과태료 어떤 통지서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구인승이라는 거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속적으로 했느냐 이런 문제가 네. 좀 있고요. 또 사실 구인승으로 버스 전용 차로를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는 6명 이상이 타고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과연 그런 부분을 몰랐느냐. 이제 네. 이것이 가장 좀 쟁점이 될 것 같고. 예. 두 번, 해명이 오히려 더 지금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런 상황이 되고 그렇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농지 전용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별장으로서는 그런 마당에 농지 부분과 합쳐서 잔디밭을 만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어떤 고의적인 인식이 있었는지 아니면 농지를 자체를 잔디밭 만드는 것이 과연 농지 전용이냐 아니냐. 네. 그건 법적인 문제도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그렇게 큰 논란이 되지 않겠지만 적어도 교통법규 위반 자체, 특히 자동차 전용 도로를 위반한 것은 굉장히 고의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공직자로서 과연 이게 적합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질문이 오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 유사 역사관 논란까지 오늘 뭐 좀 검증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김부겸 후보자 같은 경우는 논문 표절 의혹 그리고 부인 재산 신고 누락 의혹 이 부분이 불거졌어요. 그렇죠. 근데 김부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논문 표절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부인 재산 신고 관련해서는 1,000만 원 이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아마 한 600여만 원 정도 됐던 걸로 예. 이제 저희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아무래도 이제 좀 정책 검증이 주로 될 것이다. 세월호 수습 대책 이 부분에 아마 좀 질의가 집중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는데요. 네, 이제 해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 또 김영춘 후보자 그 세월호에 대해서 많은 또 전에 얘기를 한 예.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 검증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약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이제 법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후원금을 받은 게 아니냐. 그런데 이제 본인은 그 당시 17대 국회였었는데 네. 거의 17대 국회가 임기 만료로 끝나는 상태에서 이제 법안이 그러면 자동으로 폐기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후원금을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청문회에서 많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영춘 후보자가 새롭게 나온 또 팩트 하나는 그 2004년에 그 신삼길 전 그 삼화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500만 원 후원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예. 그 부분이 좀 이게 좀 불법적인 후원금 아니냐 뭐 이런 그 논란이 좀 일고는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 김영춘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는 당시에 그 종합 상황실장 선거가 있었거든요. 2004년에. 그래서 예. 상황실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챙기지는 못했다. 누가 뭐 후원금을 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 어떤 뭐 무슨 대가성이라든지 어떤 불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있었던 것이 없다. 예. 있지 않았다고 이렇게 뭐, 뭐 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폐기를 앞둔 시점에 후원금을 받아서 이제 대가성은 없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지난 일요일에 인선된 장관 후보자들도 지금 아직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히지 않았는데 의혹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과거 칼럼 또 저서에 쓴 글이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차현조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정부의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장관 후보자 입각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직접 쓴 칼럼과 책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녀의 이중 국적, 여성 비하의 음주운전까지 거의 고해성사 수준으로 본인의 약점이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안 후보자가 출간한 에세이에 담긴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에게 쓴 건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조국으로 섬기도록 강요받게 되겠지만 너에게는 아메리카라는 또 하나의 조국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이라는 조국은 너의 충성을 애써 요구하지 않을 것이고 굳이 대한민국만이 너의 조국이라고 고집하지 않겠다라고도 적었습니다. 지난 2004년 안 후보자가 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는 사내는 예비 강간범, 계집은 매춘부라며 남자의 면상은 이력서, 여자의 얼굴은 청고서라고 표현했고 3년 전 신문 칼럼에는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지난해 출판한 책 남자란 무엇인가에서는 여성은 술의 필수적인 동반자라며 정여자가 없으면 장모라도 곁에 있어야 한다고 써서 논란을 낳았죠. 이에 대해서 안 후보자 측은 청문회에서 모든 의혹을 해명한다는 입장입니다. 청문회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후보자들도 이런저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휩싸였죠. 서울대 측은 김 후보자의 논문이 부정행위가 아니고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교육부 수장이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가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조 후보자는 출교 사태로 상처받은 학생들을 달래주는 과정에서 술을 마셨고 잘못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위하는 일을 하다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조 후보자, 이번에는 학생들과 다투는 영상이 공개돼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거야. 여기서 무슨 논의가 되고 있는지 니는 모르잖아. 알려 말하십시오. 돈을 받아주십시오. 장난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예, 학생님들 비꼬지 마세요. 네, 고려대 총학생회는 조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후보자들이 휩싸은 여러 의혹 때문에 청문회 전국 갈수록 험난해지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여러 가지 쌓여가는 의혹들을 차윤주 앵커가 정리를 해줬는데요. 일단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냈고요. 그동안 여러 이제 칼럼이라든가 글을 많이 소개를 했는데, 자, 이 지금 글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그 광주일보에 기고했던 글에서 이제 음주운전을 했었는데 다행히 운 좋게 적발되진 않았다. 여러 차례 했다 얘기를 이렇게 또 얘기가 되죠. 성희롱 관련도 뭐 정확히는 모르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남자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이제 최근에 이제 이게 문제가 지난해 되고 있는데, 쓴 책인가요? 예. 예. 이게 이 책에 보면 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 비하적인 뭐 그런 그 글들이 이제 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전에 이제 차윤주 앵커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성은 뭐 술의 필수적 동반자다. 뭐 여성이 없을 경우에는 정 없으면 장모라도 데리고 같이 술 마셔야 된다. 뭐 이게 혹시 책을 아직 안 읽어보셨죠? 예, 저도 아직 읽어보지 안 읽어봤는데 못했습니다만 진짜 이런 내용이, 표현이 있을까요? 예,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뭐 일일이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국가인권위원장을 했던 분이고 또 법무장관 후보자인데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뭐 좀 놀라운 측면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성매매를 어떻게 보면 이제 두둔하는 듯한 예. 뭐 그런 내용도 또 이 책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앞으로 상당 부분 그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이 그 안경환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이제 모든 내용을 밝히겠다, 뭐 이런 입장이고 구체적으로는 아직 뭐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이 책 내용에 들어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합당한 설명이 나와야 할 텐데요. 그러나 어쨌든 어떤 설명을 하든지 간에 이 책 내용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청문회에서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는데 또 하나가 이제 두 자녀의 이중 국적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국 국적 포기 안 한다. 아들은 군대 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아들에게 쓰는 글인데요. 너에게는 또 하나의 조국이 있다. 아메리카라는 또 하나의 조국이 있다. 이런 글을 또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군대를 가려고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뭐 미국 국적 포기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예. 지명이 된 다음에 그런데 그 아까 그 책 내용에 보면 너에게 이제 조국이 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대한민국인데 그런데 대한민국이 조국이 되기를 고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국의 우선적인 입장을 하는 뉘앙스가 좀 풍겨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집 부리지 않고 뭐 조국은 어차피 둘이니까 대한민국을 꼭 조국이라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제 그것처럼 좀 들리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말고도요. 사실 제 4대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냈거든요. 네. 인권위원장을 지나다가 임기 말에 너무나 이명박 정부에서 인권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 그래서 이제 그만뒀는데 사실 어떤 저서나 에세이 뭐 기고문을 보면 약간 인권위원장을 했던 분과 좀 배치되는 이제 그런 용어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성매매 관련해서는 젊은 여자는 뭐 정신병자나 거지가 아니면은 뭐
마치 매춘해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도덕적인 면 또 가치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다른 후보자에 비해서 오히려 어떤 뭐 유장전입이랄지 음주운전보다도 더 이런 부분은 많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문제를 청와대에서 이제 미리 고백을 했었는데 그거 말고 지금 학생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화면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노사정 갈등을 조율해야 되는 자리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노사 간의 어떤 그런 그 갈등을 이제 조정해야 되는 것이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학생들과 이제 상당히 갈등을 빚는 뭐 그런 화면이 좀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학생들에게 소리치기도 하고 또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이제 반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학생님들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비아냥거리는 듯한 뭐 그런 그 조롱하는 듯한 이제 그런 말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대 총학생회 차원에서 조대엽 그 장관 후보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는 지금 있어 보입니다만 어쨌든 조대엽 그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해명을 해나갈지 예.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게 교육부 장관이기 때문에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교육부 장관은 논문과 굉장히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 논문 표절이 정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청문회 통과하기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이제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노동 전문가 아닙니까? 네. 그런데 26년 동안 노동과 관련된 논문을 한 편도 안 썼다는 그런 의혹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음주운전도 말씀하셨는데 음주운전은 수치가 한 0.1%예요. 0.1%는 법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높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면허가 취소될 정도의 그런 수치고 그다음에 아주 만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성인으로 말하면 소주 한 병 이상을 먹었을 때 0.1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또 본인 자체도 셀프 고백을 했어요. 이때 술 먹은 거 말고도 여러 번 있었는데 걸리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청문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질문을 받게 되고 논란이 있을 수 있죠. 네. 기준을 아까 우리 이동우 기자도 얘기해 줬지만 뭔가 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다시 한번 드네요. 자,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선임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